강원도였습니다. 저희 KBS는 앞서 경영난을 겪는 중도개발공사의 사업권 등을 강원개발공사로 넘기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강원도가 부랴부랴 전체 강원도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엄기숙 기자입니다. 강원도 의원 40여 명이 도의회 세미나실에 모였습니다. 중도개발공사 경영난 해결 방안을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중도공사를 강원개발공사로 떠넘기는 계획에 우려가 쏟아지자 강원도 행정, 경제부지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상호 연관 지어가지고 함께 다뤄져야 되는 성격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됐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 비공개 회의에선 중도공사 문제를 놓고 3가지 경우의 수가 논의됐습니다. 공사가 파산할 경우 하중도 땅이 공매로 넘어가거나 손해배상 위험이 커 강원도 피해가 4천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공사를 유지하면 강원도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공사를 청산하고 강원개발공사에 넘기는 방안이 재정 투입 규모가 적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강개공 재정 여건이나 사업 능력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포함해 9천억 원을 투입하는 행정복합타운 사업과 맞물려 또 다른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업 종료 시 약 626억 원의 수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 독자 생존에 마중물이 이 때문에 강원도와 중도공사, 강개공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강원도의회 심의가 본격화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어제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은 건전 재정 기조에서 미래 산업과 민생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더 나은 강원교육 추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 특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에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삼척 맹방 해안에서는 화력발전소 항만시설 건설로 인한 해안 침식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열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식 저감시설 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데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환 기자입니다. 열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삼척 맹방 해안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다 위에 들어섰습니다. 해류나 파도 등의 위력을 약하게 하는 침식 저감시설로 화력발전소 항만시설 건설로 우려되는 해안 침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돌재와 이안재, 수중 방파제 등 4종류 10여 개에 이릅니다. 침식 저감시설들은 화력발전소 항만시설 남쪽으로 맹방 해안을 따라 4km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2020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공정률은 90%에 육박하는데 내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내 최대 규모인 1,650억 원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삼척 블루파워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달리 침식 저감시설에 친수 경관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사업비와 공사기간 모두 늘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는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해안산 변화 등을 꾸준히 관찰 조사했습니다. 구조물의 침식 저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겁니다. 착공 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해빈 폭은 한 51m 폭으로 해서 한 45% 정도 늘어나 있고 실질적으로 침식 방지 시설이 많은 효과를 봐가지고 삼척 블루파워는 앞으로 추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준공 이후 5년 동안 맹방 해안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또 삼척시와 협의를 통해 해상에 이어 육상부 연안 정비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강원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강원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액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등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9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7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압류와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의 많은 시군이 그렇지만은 원주에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립니다. 평균 배차 간격은 132분입니다. 보통 2시간은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스가 많이 안 다니기도 하고 또 배차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가 없어서 많이 못 타는 것 같아요. 원주 도심에서도 시내버스의 평균 배차 간격은 80분입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호소가 이어집니다. 특히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너무 돌고 돌아가지고 그거는 못 하는 거야. 환승할 때 보통 50분씩 막 40분씩 기다려야 되고 중간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늦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원주의 시내버스 운영이 크게 위축된 뒤 회복되지 않은 탓이 큽니다. 일단 버스 대수 자체가 160여 대에서 120여 대로 줄었습니다. 운행 횟수도 평일 기준 800여 회에서 600여 회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원주시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책은 크게 3가지. 버스 노선 개편과 운행시간 연장, 준공영제 도입 등입니다. 준공영제나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조금 그 노선이라던가 이런 거를 협의하기가 조금 수월해지면. 원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와 노선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을 내년 말까지 실시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추위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기온도 1.8도로 영상권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가 차가워서 옷차림 따뜻하게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한낮에는 춘천 12도, 강릉 15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영서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영서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반면 영동 지역은 오늘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 철원 3.6도, 원주는 5.5도, 강릉 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원주 12도, 속초 14도, 삼척은 16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강원도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와 생활 소식을 이어드립니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은 어제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교육청에 방문한 예산 편성을 송곳 심의하라고 도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신경훈 고교육감이 사업 타당성 논란으로 삭감된 전자칠판 예산을 다시 180억 원 편성했다며 이는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청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올해와 내년에만 7천억 원이 사용될 것이라며 철저한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춘천시 체육회와 58개 종목단체는 어제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태권도 연맹 WT 본부 건립과 관련한 춘천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결을 규탄했습니다. 체육회 등은 WT 본부 건립은 춘천시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기회라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춘천시의회가 국비교부 신청 기간까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하고 WT 본부 건립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어제 발표한 2024 시즌 K리그1 개인상 후보 명단에 강원FC 윤정환 감독이 감독상 후보로 양민혁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과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각각 올랐습니다. 또 베스트 11 후보에는 강투지와 김영빈, 양민혁, 이기혁, 이상헌, 황문기 등 강원FC 선수 6명이 포함됐습니다. 수상자는 각 구단의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로 선정되며 이달 29일에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